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어제 제가 뉴욕 닉스와 토론토 랩터스의 트레이드를 평가했었는데요. 자, 오늘 공교롭게도 트레이드를 단행한 두 팀이 첫 경기를 펼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트레이드를 정리하자면 뉴욕 닉스는 오지 아누노비, 프레셔스 아치우와 그리고 말라카이 플린을 데려왔고요. 토론토 랩터스는 RJ 베럿, 이마뉴엘 퀴클리 그리고 2024년 2라운드 지명권 한 장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은 왜 트레이드를 단행했을까요? 잠깐 그 배경을 살펴보면 뉴욕은 일단 백코트 중복 자원을 처리했었어야 됐습니다. 이 제일런 브런슨이라는 이마뉴엘 퀴클리보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있다 보니까 공존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존은 된다 할지라도 퀴클리를 아주 길게 써먹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부족한 포지션을 채우고자 이번 트레이드를 단행했는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전까지 제일런 브런슨, 이마뉴엘 퀴클리, RJ 베럿, 조시 하트, 단테 디빈첸조, 퀸틴 그라임스, 그리고 마일스 맥브라이드, 에반 포니에 등등의 가드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키가 작은 가드로 3번 포지션을 채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백코트의 교통정리는 어느 정도 필요했죠. 자, 그리고 포워드로 분류할 수 있는 선수는 조시 하트, 그리고 에반 포니, RJ 베럿, 그리고 한 줄리어스 랜들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자, 그 와중에 아누노비는 뉴욕 닉스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었고요. 또 이마뉴엘 퀴클리와의 재계약 과정을 빼놓을 수가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 조정에 대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었습니다. 차이가 700만 달러니까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퀴클리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또 뉴욕은 미첼 로빈슨을 부상으로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선수가 하나 사라졌기 때문에 로스터를 풍족하게 채우는 것도 필요한 무브였죠. 자, 그러면서 뉴욕은 결국 당장 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줄리어스 랜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브런슨과 마찬가지로 내가 공을 쥔 채 플레이를 해야 돼요. 반면에 아누노비 같은 경우는 3&D 혹은 수비를 잘하는 빅 윙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친구는 공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누노비를 위해서 뉴욕 닉스가 먼저 움직였고, 또 탐 티보더 감독이 원하는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RJ 베럿보다는 아누노비가 한 수 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트레이드를 시행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토론토는 왜 했을까요? 자, 토론토는 뉴욕과 모든 것이 반대되기 때문에 성립되었다라는 말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이 가드진이 포화인 반면에 토론토는 포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카티 반즈, 물론 1번으로 뛰긴 합니다만 거기다 크리스 부시에, 파스칼 시아캄, 제일런 맥다니엘스 등등 팔이 길고 기력치가 상당히 긴 장신 포워드들이 과밀화 현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 좀 백코트를 좀 키울 필요가 있었는데, 토론토가 사실 평균 어시스트 숫자만 놓고 보면 볼 잘 도는데? 백코트가 약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평균 어시스트 개수가 29.5개로 전체 3위거든요. 자, 하지만 문제는 3점입니다. 토론토의 3점 성공률이 36.8%로 리그 26위,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어시스트가 많은 이유는 토론토가 굉장히 빠른 농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속공 득점이 2위고 평균 17.6점을 속공으로 넣기 때문인데, 속공은 원맨 속공보다는 리드 패스나 아웃렛 패스 뿌리고 레이업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레이업 혹은 덩크.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토론토 랩터스의 공격이 상당히 유기적이고 백코트가 강하다라고 귀결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세트 플레이에 좀 약한 편이라 볼 수가 있는데, 토론토에 어울리는 그런 빠른 템포, 또 정교한 슈팅을 가진 선수로 이마뉴엘 퀴클리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퀴클리는 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만큼 동기부여도 충분하고, 또 토론토가 충분히 금액을 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또 여유도 있죠. 자, 반면 베럿은 고국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행복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아버지가 또 캐나다 국가대표팀 단장입니다. 당연히 캐나다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커넥션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랩터스 유니폼을 입고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베럿은 사실 아이솔레이션이나 혹은 세트 플레이 이럴 때 이제 능한 선수고, 반면 토론토가 추구했던 빠른 템포에 곧바로 적응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죠. 아우, 입냄새 씨. 가글을 해도 순간뿐이구만. 유해균 때문이야. 입안에 유산균으로 입냄새와 치아 건강, 장 건강까지 모두 챙기세요. L14 덴탈 바이오틱.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서정민 박사와 연구진들이 25년 이상 연구해 자체 개발한 균주로 만든 제품, BP도사와 컨소시엄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소재로도 개발 중인 믿을 수 있는 유산균 L14. 유산균이 좋은 거야? 아니면 균 대사물이 좋은 거야? 유산균과 균 대사물을 함께 100% 동결 건조한 국내 유일 프로바이오틱 L14. 어려운 유산균 비교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세 팀 데뷔전은 어땠을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팀 모두 이겼습니다. 자, 뉴욕은 서부 컨퍼런스 1번 시드 1위에 빛나는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를 꺾었는데요. 자, 오지 아누노비가 바로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자, 그래서 17득점, 리바운드 6개, 3점 3개를 50% 확률로 야투율을 58.3%로 때려 박으면서 팀의 승리에 아주 큰 힘을 보탰죠. 재미있는 건 아누노비가 올린 17득점이 전부 다 어시스트를 동반한 그런 득점이었다는 거죠. 사실 뉴욕은 핸들러가 많습니다. 당장 뭐 1번에 1선에 제일런 브런슨, 2선에 줄리어스 랜들만 해도 헤비 볼 핸들러죠. 그래서 공을 들고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중복이 되는데 아누노비 같은 경우에는 공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팟업 슈터, 캐치앤슈터로도 쓰이고 또 컷인을 통해서 뭐 덩크, 레이업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공을 쥔 채로 플레이를 하고 인사이드로 들어가는 RJ 베럿과는 대조적이고 또 뉴욕 닉스의 성향상 베럿보다는 아누노비의 스타일이 더 맞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의 경우에 어시스트 14개 뿌리는 동안 실책이 딱 2개였어요. 그러니까 플레이메이킹은 잘했는데 오늘 야투가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야투 23개 던져서 5개 넣었고요. 야투율 21%, 3점 9개 중에 하나, 11.1%, 슈팅 감각이 최악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이 이겼다는 거죠. 단테 디빈첸조, 퀸틴 그라임스, 조시 하트 같은 롤플레이어들의 활약이 이어지면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미네소타잖아요. 서부 컨퍼런스 1위. 그런데 이런 강팀을 상대로 에이스가 이토록 부진했는데 결국 이렇게 부진한 경기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느냐라는 해답을 제시한 거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비력도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오늘 오지 아누노비가 타운스와 고베어를 막는 장면도 나왔었죠. 그래서 빅맨들까지 두루 수비하고 상대 1번까지도 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이즈의 모든 포지션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오늘 경기에서도 드러났는데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아누노비는 뉴욕에 너무나 필요한 자원이었고 또 닉스 데뷔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본인도 마음의 짐을 덜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토 역시도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접전 끝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역시나 뉴욕과 마찬가지로 홈 경기였고요. 클리블랜드는 에반 모블리 그리고 데리어스 갈랜드가 빠져있지만 도노반 미첼이 돌아온 만큼 중상위권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겼습니다. 자, 이마뉴엘 퀴클리, RJ 베럿 모두 다 아누노비와 마찬가지로 또 세 팀 유니폼 입자마자 주전으로 뛰었어요. 자, 퀴클리 같은 경우에는 팀 내에서 3번째로 많은 야투를 시도했습니다. 14점을 넣었고요. 스틸도 팀 내 최다 2개, 어시스트 개수는 3개. 패스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라 볼 수는 없는데 데뷔전인 만큼 상당히 쏠쏠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앞서 저희가 토론토는 속공에 강하지만 3점은 떨어지는 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요. 3점 5개를 넣은 시아캄을 제외한 최다 성공 선수가 퀴클리였어요. 2개. 그리고 시아캄은 한 경기에 5개씩 터뜨린 선수가 아니죠. 오늘은 좀 감이 좋았던 거고. 자, 그래서 퀴클리가 그 다음 최다 3점 성공 선수였고 데니 슈러더, 스카티 반즈, 게리 트렌트 주니어 모두 3점 5개를 던져서 하나밖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퀴클리는 3점 2개가 엄청나게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3점을 시도하는 동시에 템포 푸시를 주도했어요. 이마뉴엘 퀴클리는 본인의 이름대로 굉장히 빠른 선수입니다. 스피드가 좋고 스프린트가 뛰어나다 보니까 랩터스의 빠른 템포에 농구하는 굉장히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베럿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선발 출전해서 19득점에 리바운드를 9개나 걷어냈습니다. 야투도 50%.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RJ 베럿은 통산 야투,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 평균 이하입니다. 야투 효율이 떨어지는 선수인데 오늘은 첫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야투가 50%였고요. 특히나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공격 리바운드 3개를 따냈고요. 3점 자체는 2개밖에 안 던졌고 또 이 와중에 하나가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공격 리바운드 3개에다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자유투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공세 위주의 스탠스를 가져갔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의욕이 또 과다로 분비되다 보니까 실책은 5개로 팀 내 최다이긴 했습니다만 워낙 성실하죠, RJ 베럿이. 그래서 닉스 팬들도 사실 RJ 베럿이 부진할 때 그래도 이 친구를 미워할 수 없었던 게 워낙 워크 에틱이 좋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 자신이 선호하는 구단 및 트레이드가 되긴 했습니다만 캐나다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RJ 베럿의 활약도 충분히 장밋빛 전망을 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 트레이드 이후에 첫 경기를 펼친 두 팀과 또 두 선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골든스테이트, LA 레이커스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팀들을 다루면서 재미있는 컨텐츠 만들 테니까요. 12만, 15만, 20만 갈 때까지 조코프TV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